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 59분 비트코인 현재 9,300만원대. 월요일 화요일 음봉이 나오면서 소폭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오늘 양봉을 띄워주면서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 구간을 조금 높여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의 저점만 좀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있을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토요일 그리고 아마도 이제 밤 시간대에 연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올라선 현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비트코인 수많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 따라서 같이 또 연설을 할 가능성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머스크까지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머스크는 아직 뭐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AI 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테네시주에 전용기로 이제 도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있을 강력한 어떤 이제 트럼프 빔에 이은 해리스 부통령 빔, 거기다가 이제 머스크 만약에 나오면 좋겠지만 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입에서 나올 강력한 어떤 비트코인 지지 발언, 거기다가 이제 경쟁자인 해리스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자극적이어야 되겠죠. 해리스 부통령이 1을 얘기하면 트럼프 쪽에서는 2, 3을 얘기해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또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거는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보다도 더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 발언을 해주어야만이 이 표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주말까지는 어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이 좀 빠지다가도 영상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이제 올려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중요한 이 상승 추세,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요 당시 오늘 아침 9시에 찍은 저점이죠. 9,120만원대는 조금 지지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강력한 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단기간 이 구간에서부터 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빔 한번 주고 나서는 추세가 또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수 물량을 이제 매도하려는 사람들도 이번 주 주말까지 어떤 비트코인 추세를 보고 좀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당수의 물량, 마운트 곡수 물량이 이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총 한 14만 BTC 중에 4만 BTC가 현재 이제 거래소들로 좀 뿌려진 상황이고, 여전히 10만 비트코인 9조 정도는 아직 마운트 곡스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총 이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4조 정도의 물량이 또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어쨌든 추세상으로 좀 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눌리는 추세 안에서의 대표적인 악재가 바로 마운트 곡스 물량, 저 매도 물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72K 천장자리를 뚫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 악재가 끝나고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더 이상 큰 악재가 없고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또 터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0월까지 상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물량이 나올 어떤 이제 가능성,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호재, 그 다음에 이제 FTX 채권단 상환하게 되면 이것도 매수 자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선 확률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빠른 게 이번 주말에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트럼프 연설이기 때문에 이 연설 이후로는 조금 이런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쪽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이 이더리움 쪽으로 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못 올라갔고, ETF가 어제 출시를 했습니다. 첫날 거래량 10억 달러, 상당히 조금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는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ETF 딱 이제 10시 반 거래가 이제 나스닥 쪽에도 풀리고 여러가지 이제 거래소에서 9개의 총 ETF가 거래가 출시가 되면서 거래가 시작되긴 했지만 쭉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ETF죠. ETF가 출시하고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 펌핑이 2배 정도가 이렇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위치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따져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횡보 좀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펌핑이 제대로 터지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 비슷한 코스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현재 위치는
이 위치죠. 이 위치에서의 어느 정도 횡보가 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때 당시처럼 한번 또 천장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 범핑이 이제 2배에서 정도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죠. 여기 저점 대비 2배라고 하면은 5,600달러 선까지의 반등을 맥시멈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더리움도 역사적 신고가를 쓸 수가 있어요. 4,868달러가 지금까지 최고점, 여기 신고가인데 여기서부터 랠리를 쭉 이제 펼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대입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 이런 식의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번에 사실 좀 상승을 많이 못한 것도 맞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을 보시게 되면 53.5K 최저점을 찍고 나서 쭉 최상단까지 28%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리고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훨씬 더 시가총액이 작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보다도 낮은 상승률, 최저점 요지 2800달러 선부터 여기 최고점 찍은 3561달러 정도까지 상승폭은 26.72%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게 1파를 주고 눌렸다가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상당 수준 더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1파를 시원하게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뭐 돌파 상승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좀 힘을 응축했다가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짜줬을 때 3,700에서 3,800달러 정도까지는 일단 조금 기대할 만한 수준의 목표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자리 고점 자리 정도가 되는 것이고 추세선을 이어본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낮추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천장 자리도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전에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여전히 이 찍어준 고점 자리 그리고 바닥은 약간 이제 수평 매물대, 수평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뭐 그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강력한 또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한번 천장 자리 찍어줬을 때 마찬가지로 3,700에서 3,800짜리를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3,200, 3,100을 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짧게 손절을 잡고요. 지금 지지라인 딱 있죠. ETF 출시하고 나서 찍은 저점 자리 단기적으로 여기 저점 자리가 일단은 요 자리에서부터 그래도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고 이 횡보 박스의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3388을 손절을 잡고 상방 베팅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3458이죠. 손절을 잡게 된다라면은 밑으로 한 2% 정도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만약에 뭐 조금 소액으로 배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40배까지도 롱을 쳐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밑으로 2% 빠지면은 손절 나가게 되고 거의 청산가랑 근접해지지만 40배 롱을 쳤을 때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어차피 밑으로 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다만 위로 쏜다라고 했을 때 3,700에서 3,800달러까지 2% 손절을 감안하더라도 위로 한 10%, 11% 정도로 또 상방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1대1의 비율로 올려쳐주고 횡보하고 올려쳐주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수익을 좀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0배 롱을 쳤을 때 400%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구간은 3388 손절을 딱 잡고 롱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랬을 때 직전에 쭉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 상단 자리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만 하다. 자,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그 정도로 빠지게 되면 마찬가지 어차피 여기 2800짜리 손절을 잡고 롱을 치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큰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조금 이더리움은 움직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횡보 구간은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올려칠 수도 있는 자리지만 손절을 짧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 ETF 승인이 낮고 토요일 트럼프 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횡보하더라도 주말 맞이해서 이제 트럼프 빔이 한번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도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눌리는 추세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째 영상에서 이 아랫골이 깨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반등 굉장히 세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내리면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지금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내린 자리에서 롱 치면 또 다 살려줍니다. 다 살려는 주는 이제 반등을 그러니까 계속 주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자리도 여기 손절 잡고 롱을 쳤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롱을 쳤죠 이 자리에서도 저희도. 그래서 지금 방금 익절 사인 나갔고 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 9시 10분에 65400
여기 손절 잡는 거예요. 6540 손절 잡고 9시에 롱을 쳤죠. 롱을 쳐가지고 쭉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상승 줬으면 어느 정도 좀 익절하면서 마찬가지 여기 중요 지금 아래꼬리 라인 깨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꼬리 한번 깨고 올리는 패턴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긴 합니다. 다만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일봉이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이렇게 빠지는 추세로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운트 곡스 물량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롱을 쳐서 주말까지 트럼프 빔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 65,400짜리는 좀 손절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요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쭉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매물대 64,000달러 구간 정도에서 또 바닥에 잡히고 사실상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눌러놓은 구간에서 이제 주말 컨퍼런스를 맞이한단 말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위로 강하게 올려 쳐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끝일 수 있다는 거죠. 고점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 떨어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말 전까지 많이 눌려 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눌린 자리에서 롱을 쳤을 때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일단 지금 추세상으로는 65,400은 좀 지켜줘야 된다.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지지받고 올릴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절을 잡고 롱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을 줄 만큼 줬고 마운트 곡스의 어떤 이제 물량 매도 압박도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388 손절을 잡고 상방 노려보는 전략 이런 거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플로우도 말씀드렸는데 플로우도 오늘 갑자기 좀 튀어 오르면서 플로우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여기서 반등이 있었지만은 쭉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찍은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플로우의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좀 낙차를 주고 웬만하면 여기 좀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지지 라인도 깨고 지금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 매물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0.9달러 0.8에서 0.9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메워줄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려쳐줄 가능성,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주봉 관점에서 조금 바닥을 찍었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좀 사이클상 내려왔으면 올라가는 사이클로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손절 짧게 잡고 잡주들은 항상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 진입한다라고 해도 이 자리 0.59, 0.6 그 정도는 손절 짧게 잡고 상방으로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알트들도 바닥을 찍고 들어올릴 때는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 구간에서도 바닥을 찍고 좀 가격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1달러까지도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의 무빙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과도한 낙폭 이후에 나오는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게 최근에 이제 블러, 피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운스 토큰, 블래스트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 많이 눌린 코인들을 접근을 해봤고 뭐 블러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준수하게 나와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코인의 어떤 바닥을 찍고 나서 나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조금 노려볼 만한 코인들 중에서 플로우, 그 다음에 뭐 레이어 제로라든지 뭐 블러라든지 이런 것도 반등 잘 나와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개 보이는 코인들 중에서는 이제 피스 네트워크, 바운스 토큰 이런 게 있겠다. 피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 양봉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표시해둔 매물대까지는 쭉 한번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피스 네트워크 좀 더 상승 가능성, 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찍은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쭉 살살살살 올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조금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고도 거래량 윗골이 달린 거래량이지만 아래로 안 빠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뭐 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3만원 정도까지의 반등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뭐 요런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드렸는데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아발렌체도 여전히 조금 좋은 모습 유지 중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봉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 6만원에서 7만원짜리까지 한번 볼만하지 않나. 여기서 요런 식의 헤드앤숄더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요 자리 고점 자리 요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만 하다. 그 자리는 맥시멈 최대치로 잡았을 때 67,0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까지, 그리고 좀 짧게 잡는다 해도 6만원 선 여기 고점 자리죠. 짧게 잡아도 56,000원, 57,000원 요 정도 라인까지의 반등 노려볼만 하다.
자, 계속적으로 이런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 플로우 뭐 여전히 지금도 좋은 추세 유지 중이니까는 좀 더 이제 기대를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코인들 저희 카톡방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롱숏 타점들, 알트에 대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번 주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과연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좀 얘기를 할 것이냐,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뭐 얘기한다라고 해서 뭐 꼭 반드시 뭐 물론 추진하기야 하겠지만은 그거는 뭐 국회의원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천천히 뭐 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서 정확하게 좀 인정이 되고 채택이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 시장이 원하는 거는 강력한 폭탄 발언, 폭탄 호재 발언이고, 거기에 이어서 7월 말일에 있는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쪽에서는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집권당이 조금 표심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월 대선에 임박한 9월보다는 차라리 또 7월에 내리는 게 낫다. 요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7월 말에 8월 1일이죠. FOMC 때 깜짝 금리 인하를 하려면 지금은 동결 확률이 95%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9월 이 다음 FOMC에서는 25bp 내릴 확률이 또 91%입니다. 근데 이번 8월 1일 FOMC에서 금리를 조금 내릴 확률이 지금 4.7%로 잡혀있는데, 이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 PCE 발표, 요게 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줘야 된다. 지금 물론 예측치도 2.6%가 전달에 나왔었고, 지금 시장은 2.5%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2.5 나와도 호재긴 하지만 만약에 2.4, 2.3이 나오게 된다면 이 7월 말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확률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빨리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최근 나온 이 V자 반등세는 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것이다.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시장에 주었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 마운트 곡수 물량 14조 정도의 물량이 10월까지 단계적인 매도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내려간다 해도 뭐 6만 달러 뭐 살짝 깨는 수준, 6만에서 5만 8천 많이 때려져 봐요. 요 정도 주고 뭐 흔들다가 요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예측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ETF가 지금 출시를 했고 순 유입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1조 4,900억 원 상당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물론 뭐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쪽에 그래도 앞으로 이제 1년간 6조에서 8조 정도의 자금은 조금 들어올 수 있다. 요렇게 조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573조거든요. 물론 시총 대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더리움의 월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 월봉 아래꼬리 이런 식으로 길게 달리게 되면은 요 당시랑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정도 급의 상승 쭉 한번 밀어 올려주는 요 정도 급의 상승을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갔던 길을 이더리움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희소성이죠. 2100만 개 딱 정해진 자원, 그리고 이 폭발력 자체가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뭐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퍼포먼스 자체가 좀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좀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봐야 된다. 천장 맞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 천장 있죠. 천장 맞고 빠지는 이런 패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조심했다가,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손절을, 이 횡보 구간 저점 손절을 잡는다고 치면 내려오면은 올라가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익절하고 소량은 남겨둘 수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갈 여지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본절 로스컷이 나간다 해도 그 다음에 어차피 조금 여유 있게, 그 다음에는 어차피 바닥 라인, 뭐 원화로 따지면 400만원 라인인데 이 정도 여기는 깨지 않는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다 가다가 좀 눌린다라고 하면 또 이런 구간에서 또 분할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사이클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지금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사이클을 보여주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좀 확실한 손절가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ETF발 매수세, 그다음에 이제 상승세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전략들 카톡방에서 계속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진 구간에서도 이제 롱 관점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추가적인 롱 관점으로 갈 수 있다는 관점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은 여기 박스 저점 좀 더 타이트하게 어제 찍은 저점 라인 요 자리 정도는 이제 손절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고, 비트코인도 이번 주 주말에 있는 트럼프 빔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구간을 딛고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손절 잡고 롱 관점이고 상승 관점이고, 여기를 이제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목금 정도의 바닥이 잡힐 수 있습니다. 목금 정도의 바닥 잡히고 토요일 날 빔 한번 주고 빠지는 그림, 이런 것도 조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손절은 짧게 잡고 안전하게 하자. 손절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또 바로 막 매매를 한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고 바닥 잡히는 구간에서 다시 롱을 쳐도 된다. 최대한 그런 타점들, 관점들 좀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많이 오른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터지는 이 트럼프, 과연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해줄지, 그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말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 호재는 남아있고 기대감은 남아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출시가 되었고 굉장히 성공적인 대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이제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푸틴과 김정은을 상대할 강한 지도자 트럼프다 이러면서 또 트럼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11월 달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고, 엄청난 미국의 축제거든요. 그 축제 이제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또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은 여전히 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이런 거시적인 분위기 안에서 큰 방향성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